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는 쪽으로 그 당시에 식사를 안 하시고 돈 늘으니까. 예. 지금 다 팔아먹는데 너는 사서 뭐를 하겠다라고 그 소를 들리느냐. 또 주변에 이제 백부님도 이제 그런 당숙분들 남 하는 대로만 하면 밥은 먹고 산다. 근데 제가 동생들이 5인데 밥만 먹고 살아서는 뭐 할 수 없잖아요. 한 마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떻게 커가는지 체중 곡선. 예, 26개월인데 이제 780kg 나가는 게 있고요. 685가 있고, 예. 100kg, 거의 100kg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빨리 이제 도태를 해야 되는 거고. 거고요. 한우를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제일 처음에 왜 한우 키우려고 그러세요? 물어보면 뭐 무슨 말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소를 키우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예요? 소를 이제 규모 있게 기르게 된 배경은 83년도 이제 83년도에? 경영인 자금, 예. 후계자. 예. 자금을 받아서부터 이제 사료값을 아끼려고 보니까 이제 풀을 갈게 됐고, 되고. 또 돼지도 기르면서 사료값 아끼려고 풀을 비워다 줘보면 잘 먹었었고, 잘 먹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뭐 전업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농촌에 사니까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셨죠. 그렇게 하면서 86년도, 7년도에 이제 파동이 오면서 돼지를 같이 길렀는데 돼지 새끼 한 마리에 9만 원 가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10만 원 가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가. 그래서 돼지를 다 팔아서 소를 더 늘리게 됐고, 또 대출도 받아서 소를 더 늘리게 됐고. 그때 당시에 소를 처음 키울 때는 한 마리로 시작된 거예요? 후계자 아니요. 후계자 자금 받기 전에 82년도 한 마리 82년도 한 마리 가지고 했고, 83년도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그때 5마리. 5마리. 예, 파동이 있으면서 이제 늘렸다 그러는데, 그렇죠. 보통 자료를 보니까 그때 이제 좀 많이 늘렸던. 남들 보면은 이제 파동이 있으니까 줄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늘리는 생각을 그때 하셨는지? 제가 이제 83년도 송아지를 살 때 1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송아지 가격이 1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럼 150만 원을 왜 갔을까? 살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갔었고, 지금은 팔 사람이 많으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럼 언제는 오르겠지. 그래서 사료를 안 먹이고도 경운기로 풀을 베서 야초를 베서 그냥 유지만 해도 돈이 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이었죠. 막연한 생각으로. 뭐 아무 정보도 없었고. 그런데 그게 7년도, 6년도 말 파동에 한 2년 되니까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10만 원 갔던 게 1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막연하지만 생각했던 게 이제 적중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몇 두 정도 됐었어요? 한 100두까지 늘렸어요. 100두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늘려놓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염려가 큰 거죠. 그렇죠.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는 쪽으로 그 당시에 식사를 안 하시고 돈 늘으니까. 지금 다 팔아먹는데 너는 사서 뭐를 하겠다라고 그 소를 들리느냐. 또 주변에 이제 백부님도 이제 그런 당숙분들, 야 이 녀석아, 남들은 다 팔아먹는데 너는 사서 뭐를 할 거냐. 남 하는 대로만 하면 밥은 먹고 산다. 근데 제가 동생들이 5인데 밥만 먹고 살아서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구입을 했던 것들을 참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참 밤낮 없이 풀 베어다가 주고 심지어 겨울철에는 정미소에 가서 요즘 말로 흔히 하기 좋은 말로 알바를 했죠. 알바를 해서 동생들 학비 벌고 사료비 일부 좀 하고 그러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이 농촌에서도 분명히 있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규모를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래서 남들이 생각 않는 방법을 한 템포 정도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그래서 그걸 하면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이상 하면서 그 흔히 얘기하는 파동이 한 4번 있었죠. 4번 파동. 네. 크게도 있었고 적게도 있었고 아주 적은 것까지 하면 7, 8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 경험과 또 나름대로 이제 정보 수집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주변에 또 한우협회를 설립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예측한 게 거의 다 맞아왔죠.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한을 키웠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키워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하고 또 입식해서 판매하고 그렇죠. 패턴들을 그대로 가왔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예. 파동이 있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길 기다리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수익이 돼서 이렇게 해왔던 과정이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인 지정을 받으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지식인 지정을 받으셨잖아요. 신지식인이라는 지정을 받으셨는데 그런 어떤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소 키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층들이 많은데 암소를 입식을 해서 새끼를 한 2배 네, 2번 빼고 네. 이제 비육을 시켜서 팔잖아요. 비육을 시켜서 팔고 네. 그러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형태예요. 뭐 개량이 될 수도 없고 또 좋은 송아지를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 구입을 한 20년 이상 했었고 20년 정도는 제가 송아지 구입을 하질 않고요. 이제 개량을 해왔죠. 개량을 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개량을 해서 남이 예를 들어서 700kg를 기르면 나는 800kg를 길러내고 남이 800kg를 길러내면 나는 이제 900kg를 길러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남보다 한 10% 정도 더 생산성을 내보자 하는 취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매달 체중 측정을 해요. 이게 지금 체중 측정을 한 건가요? 예. 소들의 체중 측정? 그렇죠. 이게 이제 8년도산 소고요. 네. 이게 9년도산 소고 이게 2000년도산 소요. 네. 그래서 매달 체중을 재는데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네. 그래서 2월 29일 날 쟀잖아요. 네. 3월 27일 토요일이었겠죠. 네. 4월 25일이 마지막 토요일이었어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매달 한 번씩 체중을 잽니다. 전체를 다 체중되는 거예요? 소? 비육소는 거의 재고요. 새끼를 뵌 초이모도 재고요. 그래서 새끼들 다 재고요. 지금 재서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이렇게 재육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점이라든지. 체중을 재면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근데 체중을 재지 않고 그냥 사육을 하면 문제가 안 보여요. 판매를 해서서 문제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생시 체중이 18kg짜리가 있어요. 네. 생시 체중의 반면에 32kg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4월 26일 날 분만한 날짜는 하루밖에 차이 안 나죠. 2월 3일 날, 2월 4일 날인데 32kg 난 거는 이날 체중을 처음 단 거예요. 3개월 미만 체중을 쟀는데 98kg 나가잖아요. 근데 18kg 나면 60kg가 나가요. 이런 차이를 달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매달 달면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25kg 2월 6일 날 난 게 90kg가 나가는데요. 23kg 한 것도 83kg가 나가고요. 근데 28kg 난 놈 5일 날 난 게 81kg. 이것보다 적고 23kg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맨델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이 속에 분명히 우성과 열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 농가들은 정액만 몇 번 넣었으면 다 좋을 걸로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농가들이 거의 없다는 체중량을 예. 재는 거네요. 그러죠. 그러면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재가지고 예.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네요. 계속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데이터 그렇죠. 분석을. 데이터 분석한 게 지금 이게 2015년도부터 해서 이게 제본을 떠서 놓은 거예요. 지금 데이터 분석한 거예요?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언제 거예요, 이게? 이게 18년에서 19년, 18년 7월에서 19년. 하루 톤수 예. 하면서 또 너의 암송아지 생시 체중이 평균 28.4kg. 네, 18.4kg.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떻게 커가는지 체중 곡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우리가 목표치가 있잖아요. 네네. 이 목표치보다 더 잘 끄는 것들이 이제 후대 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걸 매년 지금 이게 2018년, 19년, 그 다음에 2017년, 18년, 예. 그러면서 2016년, 17년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체중을 재면서 이게 소거의 어떤 과정들을, 그러니까 커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고, 그럼 그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컸다. 그러면 좀 만약에 키로수가 안 나온다. 그럼 걔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요게 이제 등지방 측정을 해서 이제 등급 나오는 것들을 예. 해놓은 거예요. 예.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체중이 이제 26개월인데 이제 780kg 나가는 게 있고요. 685가 있고, 예. 100kg, 거의 100kg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빨리 이제 도태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잘 크는 것들은 개월수를 더 늘려서 개월수 늘려가고 이제 1톤 이상 크게끔 1톤 이상 크게 목표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산에서 체중량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 아까 보면 그 사료에 대한 부분들은 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결국 체중이 늘려가는 것도 그렇고 좋은 걸 먹어야지만이 이렇게 되잖아요. 사료는 어떻게 그동안에 해왔었는지. 지금 사료도 보면 저희가 이제 OEM 생산을 해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와 단백질가 이제 균형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은 단백질가라도 100% 소화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제 그 부분까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가 먹고 더 소화율이 높일 수 있는 사료의 원료를 또 풀을 갈아도 단백질 CPU가가 극대치까지 높여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해 오신 거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또 그걸 높이려고 보니까 이제 자가사료, 화학비료를 많이 주면 또 문제점이 또 그렇죠. 나오죠. 네, 자기가 직접 해야 되기. 네. 그럼 조사료 직접 생산은 몇 년도부터가 한 30년 30년 넘었어요. 직접 생산하시고. 네. 그래서 조사료는 소를 기르는 동안은 같이 가야 할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까 특허도 이제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해오셨던 과정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치 자금 받았고 그때부터 예. 계속 학습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왔을 텐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뭐 외국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 있던 것 같아요? 자비를 들여서 외국을 간 횟수가
한 7, 80회 될 7, 거예요. 80회 예. 자비로. 예. 또 나름대로 이제 보조를 받아서 간 것도 한 10번 정도. 주로 이제 일본을 많이 갔고 그 유럽은 거의 다 몇 번씩 가봤는데 또 덴마크를 양돈 연수를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돼지를 5,000도 기르는데 옥수수, 보리, 밀을 300헥타 농사를 지어서 먹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돼지를 기르면 그럴 수 있나? 라는 이제 궁금증,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조사료를 우리 지역에 맞는 거는 풀을 갈아서 노는 땅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예. 풀을 갈아서 대처하는 게 경쟁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사료 조사를 쪽에 땅을 임대해 가지고 예, 예. 거기다 심고 그래서 많이 할 때는 한 100만 100만 평까지 평까지도, 임대를 해서 예. 해봤고 그래서 지금도 사료포는 돈이 생기면 꾸준히 사는 그래서 매년 땅을 사봤어요. 한 20년 동안 땅을 샀죠. 남으면 조금 돈이 생기면 사고 빚을 얻어서 때로는 사고. 아까 이제 외국에 그 수십 차례 가면서 또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한 20년 동안 최고 다녔어요. 경영 20년 동안. 예. 예. 그래서 만 다니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년. 나름대로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아들이 또 이제 딜을 하니까 공부하러 다니니까. 저하고 만난 것도 그 당시에 이비즈니스 과정 예. 인터넷으로 한우 파신다고 이제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해왔던 것 같고. 박사님 만나 뵌 지가 벌써 2007년도인가 되니까 3, 4년. 3, 4년 됐네요. 예. 그래서 일본을 자주 가셨다는데 예. 일본에서 풀을 키우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도 그때 생각이 났던 것이 있다면 일본에도 우리 한우 농가와 거의 흡사한 경영 방식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농가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자인데 일본은 한 4, 50%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 가격이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갈 거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 또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데이터화해서 데이터화하자. 한우를 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해서는 앞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도제식 학교를 지으면 이제 그 교재를 만들 계획입니다. 나중에 도제식 학교를 만들 계획이세요? 예. 그래서 2세들과 귀농인들. 그러면 내가 의무로 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 그럼 저는 머리 써서 데이터화 해놓은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교본이. 네. 그래서 이걸 같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는 게 뭐 먼저 한 사람으로서 한인으로서 나중에 그 소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지을 생각인가요? 도제식 학교를? 그럼 도제식 학교만 지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 도제식 학교와 체험장, 치유센터까지. 예. 가공장도 그쪽으로 가게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타운을 형성하는. 그게 언제 정도 가능한 거예요? 뭐 늦어도 5년 안에. 5년 안에. 예. 5년 안에. 그러면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계획은 2, 3년, 2년 후에부터는 실행을 해볼 계획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하차 좀 늘리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한우를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면에서 보면 어떨 때는 100도가 나올 때도 있겠다. 500도보다. 또 500도보다 1000도보다 500도가 나올 수 있겠다. 한우와 그러면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규모가 크면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몇십 년을 지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숫자만 키워왔지 나중에 어떤 소득 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경영을 하는 마인드겠죠. 그래서
무작정하는 축산이 있고 분석을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게 분석을 하면서 경영 분석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그래서 경영 분석을 하는 사람은 질문을 해오죠. 질문은. 예, 근데 막연하게 기르는 사람은 시세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죠. 시세 맞아요.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로 보면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매달 분석을 하는 이유가 더 나은 거를.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 시대가 온다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1,000만 원 이상 받잖아요. 네. 좋은 소는 1,500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이제 2,000만 원짜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에 때로는 800에서 1,000만 원이 갈 거고 고기소는 2,000만 원이 가는 소.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생산하는 사람은 적자날 수밖에 없으니까 못 하는 거고 2,000만 원짜리 만드는 사람은 그 이상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수입이 되면 안정적인 사업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000두짜리가 적자를 보는 농가가 많고요. 아, 1,000두짜리가? 네. 지금 이 시세에서도. 그럼 앞으로 그런 변화가 올 때는 1,000두짜리는 500두가 될 거고 500마리 기를 거고 300마리 기르다가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데 100두를 기는 사람은 계속 돈이 되면 100두를 하다가 500두를 하고 1,000두를 하겠죠. 결국 생산성의 차이, 예. 소를 키우는 문제에서 생산성과 품질의 차이들 그렇죠. 를 가지고 있겠네요. 키우자라고 한다면 어떤 점들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농가들에게, 일단 지금 키우는 농가들에게, 또 후계 농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면? 분명히 매년 목표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축산이 돼야 된다. 내가 즐기지 못하고 항시 스트레스 받는 축산은 하다가 포기를 하죠. 그렇죠. 예. 요즘 200도 기르는 사람이 500도를 기르기 위해서 과잉 투자를 해요. 과잉 투자를. 예. 그러면 경기가, 내가 생산성을 아무리 높여놔도 경기가 죽으면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내가 생산성을 높이면 무조건 돈이 되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경기가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리해서 투자해 놓으면 소시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기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기간이 1년이 갈 수 있고 3년이 갈 수 있다. 그러면 3년을 내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금을 동원을 해서 시세가 떨어져도 버티겠죠. 그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돼도 내가 몸소 나가서 알바비라도 해서 사료비를 벌 수 있는 사람은 규모가 적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한 500도 되는 친구가 1,000도로 늘려놓고 한 1년, 2년만 시세가 못 맞춰주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네네. 너무나 쓰라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즐겁게 일을 하자. 그걸 가보면 한우를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제일 처음에 왜 한우 키우려고 그러세요? 물어보면 쉽다는 말 제일 많이 해요. 쉽다고요? 쉽다고. 아, 그러니까 다른 농작물보다 쉬울 것 같다. 그 사람 100% 망하죠. 100% 망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된대요. 쉬우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매년 제본을 뜨는 이유가, 다른 작물은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소는 아무리 빨려도 5년이 되어야 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간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쉽고 돈이 된다라는 계산은 너무나 정보가 없이 하는 소리죠. 제가 하는 범준 내에서는 절대 그렇게 도전한 사람은 5년 안에 다 포기해요.
한우를 기르는 데는 공식이 없어요. 근데 내 저기에 맞게 보고 들은 것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는 맞아왔 수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은 안 맞죠. 변화, 흐름. 요즘 농사를 지어도 ICT, 스마트팜이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관행대로 농사를 지어서는 돈이 안 되고 최첨단이어야 되는 건데 손은 최첨단이면서 정성이 깃들고 데이터화 돼 있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 정성이 들고 데이터가 돼 있어야 된다. 예, 아무리 데이터를 접목을 해도 정성이 깃들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환경과 생리를 맞춰서 축사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저희 일농장에 그렇게 지어놨어요. 짓다 보니까 일반 농가가 평당 5, 60만 원 들어가는 게 평당 100만 원이 들어가고 앞으로는 평당 200만 원이 들어가야 가네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맞춰줄 거다. 그런데 그런저런 정보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사 빌려서 그렇죠. 하고 아버지가 한 것 거기다 넣어서 과연 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보통 한우는 아버님 때 하셨던 것들을 후계농들이 하잖아요. 네네. 대부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한우를 계속 해오시면 계속 변화를 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우를 이제 부모님 뒤를 이어서 하는 청년들에게 대표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대다수 2세들이 편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동물은 제가 해본 경험으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구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둘러보고 밤에 늦게까지 둘러보는 게 축사네요. 또 농업이에요.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 6시에서 7시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6시에서 7시 작업한 거, 요 자기가 한 거 올렸고요. 아침 9시에서 12시에 한 거. 페이스북에 예. 그 메시지로 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들. 예. 그래서 9시에서 12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2시에서 6시까지. 2시에서 6시까지 이런 일들을 한 거를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는 거고요. 이제 밤 9시에 이제 요거 우유 먹인 거, 계란 수거한 거까지. 일지 속에 사료 얼마 먹었고 지금 현재 소가 몇 마리고 치료는 뭔 약을 했고 6시에 일어나서 오후 마감까지 몇 시 했고. 오늘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45년의 역사를 예. 그리고 또 소 키우는 데 한 40년 가량 를 짧은 뭐 한 2, 30분에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변화라는 한 단어 때문에 여기로 왔어요. 그렇죠. 똑같이 한우를 키워왔던 과정도 물론 다른 농가들도 대부분 많이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버텨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변화라는 것들을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해오지 않았었나. 물론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만 우리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우리 김욱 대표랑 한번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인데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해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한우를 키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제 한우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또 젊은 청년들, 한우를 많이 발전시키는 한우 산업을 발전시키고 내가 성장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아마 많이 보고 그것을 내가 실천해서 변화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그동안에 그 한우를 키우시면서 해오셨던 우리 김상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